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드디어 20강에 왔고요. 네, 20강에 온 것도 대단하네요. 그래서 여튼 이번 시간에는 실행압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실행압축. 네, 실행압축은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실행압축은 우리가 많이 흔히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조금 프로그래밍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실행압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압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축이라면은 이제 지파일 압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데이터 압축. 그래서 데이터 압축에 대해서 먼저 다루어 볼게요. 데이터 압축. 네, 잘 알고 있는 압축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 네, 데이터 압축은 영어로는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압축이죠. 데이터 압축은 압축이 빠졌네요. 그래서 여튼 데이터 압축은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 공학에서 말하는 거죠. 컴퓨터 공학의 주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요 분야를 어떤 형태의 파일, 파일 이제 또는 데이터, or 데이터 또는 데이터 파일이라도 내부 바이너리라고 하면 기계어죠, 기계어. 이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011 아이고 그게 이제 바이너리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바이너리로 그 되어 있으며 바이너리 되어 있으며 이는 이제 적절한 이제 압축 알고리즘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적절한 알고리즘 이용해서, 알고리즘도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용해서 그 압축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여 보관과 전송에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축의 정의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압축이고요. 이 압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zip 파일로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zip 파일로 압축한다. 압축할 파일이 없다네요. 아무거나 넣어 보겠습니다. 뭐 파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zip 파일을 압축을 시키면은 되는 이 압축 .zip 파일과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 .7z 이 두 가지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압축인데, 이 압축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의 종류를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손실 압축. 두 번째는 뭐 손실 압축이죠. 이 비손실과 손실 압축은 영어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혼자 검색할 때 영어로 쓰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비손실 압축은 이걸 겁니다. 네, 이걸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똑같이 프레션이 오고, 이게 이제 비손실 압축이고, 손실은 말 그대로 레스가 빠진 겁니다. 네, 이렇게. 자, 근데 비손실 압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반디집이나 R집이나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비손실 압축을 해서 파일을 압축을 풀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네, 그런 것처럼 있는 건데, 지금 보면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 zip 파일과 7z 파일이 뭔 차이냐? 바로 압축 알고리즘 차이인데, 자,
압축 알고리즘. 여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네, 엄청 많아서 여기 있죠. 막 사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무손실 압축 이러면서 엄청나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리즘이 꽤 있고, 보통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뭐냐면 이제 그 문자열을 다른 뭐 아스키 코드로 바꾸거나 해서 네, 크기를 줄여버리는 그런 압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비손실 압축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네, 이런 폴더고요. 이런 폴더 압축할 때 사용하고, 장점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은 뭐가 있죠? 네, 장점은 우리 보관에 용이하고, 그죠? 데이터가 크기가 줄어들고.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이 뭐냐면은 이제 특정 압축 해제 프로그램이 없으면 압축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이 비손실 압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손실 압축은 뭐냐면, 손실 압축은 뭐 말 그대로 파일 데이터 있죠? 파일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손상을 시켜가지고 그 대가로 이제 압축력을 엄청나게 높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핵심 코드 영역을 사람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게 일부러 막 제거시켜가지고 데이터 크기를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불필요한 데이터 크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근데 손실 압축은 요즘 뭐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예시로 이런 거 있죠. 오디오 압축을 할 때나 영상 압축을 할 때 손실 압축을 사용해서 막 데이터를 줄여버리거나 막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대충 이 정도 있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알아보는 거는 이제 손실 압축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또 다뤄야 될 세 번째 압축이 있습니다. 바로 실행 압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실행 압축은 우리 그 P 파일에서 나왔던 익스큐터블 컴프레션 이겁니다. 네. 그래서 여튼 이게 이제 실행 압축인데, 실행 압축은 뭐가 있냐? 실행 압축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파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지금 이거는 압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열리잖아요. 열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행 압축은 뭐 이런 zip 파일 해제 프로그램 없이도 그냥 내부적으로 패킹을 해제시킵니다. 예, 압축을 해제시켜요. 내부적으로 실행하는 순간. 그래가지고 그 내부에서 해제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일이 실행되는 순간에 메모리에서 압축이 딱 해제된 다음에 그 압축 해제된 파일 역시 그 P 파일인 거죠. P 파일. 그래서 P 파일, 보통 이제 exe 파일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내부에서 이제 내부 있잖아요. 내부에서 이게 약간 단점이자 장점인데, 장점은 뭐죠? 이 특정 해제 프로그램이 없어도 네, 내부적으로 해제를 시켜서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 패킹이 풀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패킹이 풀리기 때문에 그 뭐 자칫하면은 단점으로는 이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취약점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패킹을 풀려면요, 여러분들 이 실행 압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패킹을 풀려면은 디코딩 루프라는 게 있어야 돼요. 디코딩, 인코딩. 인코딩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자면, 디코딩이 뭐냐면 일단 인코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딩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코딩은 정보나 이제 형태 정보의 형태지. 정보의 형태나 이제 형식을 표준화한 거예요. 표준화. 예를 들어서 뭐 보안 저장 공간 확보를 위해 다른 형태나, 말이 좀 어렵게 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인코딩은 다른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예요. 네. 형태를 변환. 네. 그 디코딩은 뭐냐면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코딩은 그 변환된 거를 다시 원본으로 바꿔주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코딩은 원본을 형태를 변환시키는 거고, 형태 변환을
다시 돌려주는 게 디코딩이다. 그래서 그 실행 압축을 하면 인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 압축을 하면 인코딩이 되는데 그걸 내부에서 디코딩 그 코드가 있어요. 디코딩 로직이 있는데 디코딩 로직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근데 이게 왜 취약점이 될 수 있냐면 그건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압축 종류가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볼 건 세 번째고요. 네. 그래서 여튼 이 디코딩 루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단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은 이 실행 압축의 단점은 뭐냐면 exe 파일밖에 안 돼요. 말 그대로 익스큐터블이라 exe 파일입니다. exe 파일. 그래서 이 exe 파일 그 얘는 이제 나머지 모든 파일 다 패킹이 됩니다. 네, 모든 파일 다 압축이 돼요. 그래서 이 실행 압축은 EXE만 할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점도 꽤 있어요. 네, 여튼간에 이 인코딩, 디코딩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할 건 세 번째라는 거 그거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여튼간에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 일단은 패커와 프로텍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패커, 프로텍터 막 패킹 하는데 솔직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처음은. 그래서 패커와 프로텍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커부터 알아볼게요. 패커는 간단히 말해서 패커는 이제 PE 파일 있죠. PE 파일. 네, 패커는 PE 파일. 말 그대로 이게 실행 압축 해주는 거예요. PE 파일, PE 패커란 영어로 써드리겠습니다. 패커란 이제 실행 파일, 그 실행 파일 PE 파일이 말하는 거예요. PE 파일 압축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정확한 명칭은 이제 런타임 패커라고 합니다. 런타임 패커로 P 파일 전문 압축기를 패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튼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 UPX나 뭐 AS팩이 봅시다. AS팩도 포함되죠? 그죠? AS팩도 포함된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사용 목적은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네. 파일 크기를 작게 만들어서 이제 그냥 보관하기도 좋고 전송하기도 좋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그리고 또 네,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의 그 프로그램 리버싱을 아주 살짝 어렵게 하는데 다 쉽게 풀립니다. 몇 초 만에. 네. 그래서 네, 패킹에 대해서 대충 사용 용도는 알아봤고 사용도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용도 파일 크기를 작게 만든다. 2번은 아주 강조를 하겠습니다. 아주 조금 리버싱을 어렵게 만든다. 네. 그리고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메모리에서 디코딩 루프 즉 이게 뭐죠? 이제 언패킹 하는 거죠. 디코딩 루프가 돌아서 패킹이 풀립니다. 이게 왜 단점이 되냐? 패킹이 풀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은 정적 분석을 할 때는 좀 보완이 될지 몰라도 동적 분석하면 일단 다 털리고요. 심지어 정적 분석도 문제가 있는 게 정적 분석이 뭐죠? 파일 실행을 안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덤프라는 게 있습니다. 덤프가 뭐냐면요. 덤프라는 게 이제 좀 덤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덤프를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덤프를 뜬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덤프는 이제
메모리 덤프 말하는 겁니다. 저희는 메모리 덤프. 그래서 이 메모리 덤프가 뭐냐면 지금 메모리에 이렇게 프로그램 올라가 있잖아요. 세부 정보 이렇게 보면은 그죠? 이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메모리의 그 기록을 싹 긁어오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자, 좀 사전적 의미가 메모리 덤프. 메모리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약간 게임액과 비슷한데 게임액은 이제 메모리 변조를 하잖아요. 메모리 변조. 게임액은 메모리 변조. 근데 우리는 그 메모리 변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메모리의 내용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덤프, 메모리 덤프는 메모리의 내용, 즉 이제 코드죠. 코드, 풀린 코드를 가져온다. 다 가져오진 못하고요. 네, 딱 메모리에 노딩된 그만큼. 그러면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메모리에서 아까 디코딩 루프, 언패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덤프만 뜨게 되면 그냥 그 언패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인 거죠. 엄청난 단점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있고 이렇게. 네, 그래서 뭐 솔직히 여기 예시로 유팩도 있는데 유팩은 솔직히 제가 보기엔 프로텍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프로텍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프로텍터는 프로텍터는 프로텍트 거기서 그냥 T 얼마 붙인 거예요. 프로텍터란 뭐냐면 그 리버싱 있죠. 리버싱을 못하게 만드는 못하게는 아니지. 리버싱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리버싱 아주 힘들게 만들어주는 압축기. 근데 오히려 이건 압축기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건 진짜 딱 프로텍터거든요. 압축기라고 왜 할 수 없냐면 이제 안티 리버싱이 들어가 있어요. 안티 리버싱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리버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그래서 막 별의별 기법이 막 다 들어가요. 막 코드를 막 꼬아놓고 막 쓸데없는 루프문 넣고 막 이상한 막 함수 이름 다 바꿔놓고 디버깅 탐지 기능 넣어놓고 막 그런 모든 기능을 막 그냥 다 집어넣거든요. 그런 걸 하면은 안티 리버싱 때문에 오히려 파일이 커집니다. 웃기죠? 네, 파일이 커집니다. 그래서 프로텍터는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보호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프로텍터고 예시로는 뭐 이제 예시로는 뭐 더미다 있고요. 더미다 스펠링이 뭐였지? 더미다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나네. 더미다 잠깐 찾아볼게요. 더미다는 유명하죠. 더미다 여기 있네요. 더미다 아마 사이트 가면은 팔고 있을 거예요. 유료로. 여기 보이죠? 이 더미다가 대표적인 고 일단 VM 예, 여기 더미다 팔죠. 더미다가 패킹이 아주 대단합니다. 근데 요즘은 네, 더미다가 가격 많이 비싸졌나? 이거 생각보다 싸네. 여튼 더미다가 이렇게 파네요. 네, 더미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코드 가상화. 네, 더미다도 이렇게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VMP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지만 본명칭은 VM 프로텍터. VM 프로텍터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패커 중 하나인데 더미다처럼 막 유명하진 않고 VMP 그죠? VM 프로텍트. 아이고 고양이가 갑자기 난입했네요. 여튼간에 네, VMP에 대해서 보면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얘도 이제 프로텍터 중 하나고요. 가격도 비쌉니다. 가격 아주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런 프로그램 하는 건 다 비싸서. 네, 여튼간에 뭐야 왜 이거?
네, 여튼간에 가격이 꽤 있는 제품입니다. 네. 네, 보이죠? 보이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MP도 있고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예,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텍터는 아까 다시 말했듯이 리버싱, 안티 리버싱에 유용한 그런 것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팩도 솔직히 프로텍터에 가까워요. 6팩도 팩 프로텍터에 거의 가깝습니다. 근데 6팩은 이제 안티 리버싱이 없고 그냥 좀 많이 꼬아 놨거든요. 그래서 여튼 간에 네, 그 정도 있고 이제 실제로 이제 개념을 다뤘잖아요, 개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패킹을 해 가지고 일단 안티 리버싱 있는 프로텍터는 아니고 UPX를 이용해서 패킹이 어떻게 되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실제로 실습을 해 보면서 패킹도 풀어 보고 예, 오리지널 엔트리 포인트 찾고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